안녕하세요. 새벽 공기가 유난히 따뜻하게 느껴지던 오늘 화면 너머의 여러분 마음을 한 번에 채워줄 달콤한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트로트 르네상스라는 거대한 파도 위에서 누구보다 빛나며 노를 젓고 있는 우리들의 국민 가수 이찬원 그리고 함께 울고 웃으며 한 시대를 밝힌 탑 6 형제들이 다시 한번 가슴 뭉클한 한 편이 드라마를 완성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오직 현장에 있었던 몇몇 내부 관계자들과 의료진만 알고 있었던 비밀 작전이었기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손을 꼭 잡은 채 따라오셔야 놓치지 않습니다. 자, 그럼 배경음악은 작은 볼륨으로 깔아두시고 저와 함께 심야 라디오 DJ가 된 듯 감미로운 목소리로 하지만 심장을 쿵하고 울려줄 뜨거운 현장 속으로 걸어가 보시죠. 이야기의 시작은 연말 특유의 쓸쓸함이 병실 창문을 타고 내려오던 어느 오후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감미로운 음색의 뮤직비디오와 다정다감한 브이로그로 팬들의 겨울 스피커를 따뜻하게 덮여주던 김희재, 최근 과로로 인한 건강 이상으로 한 달 넘게 병원 신세를 지고 있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고통이 얼마나 길었는지 가까운 스태프 몇 명만 조심스레 소갈이하고 있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탑 6 멤버들 역시 일부를 제외하곤 정확한 병원 위치와 상태를 모른 채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었단 사실이죠. 그도 그럴 것이 김희재 본인이 내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이 괜히 다른 멤버들 활동에 짐이 될까 바라며 마지막까지 비밀을 지켜달라고 당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비밀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심장을 공유해온 6남자의 우정 앞에서 어떤 벽이 오래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던 그주 금요일 밤 이찬원이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어진 방송 녹화를 마치고 분장실에 모인 탑 6는 다른 때보다 어깨가 무겁다는 말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정광석화처럼 결정된 깜짝 작전 우리 희재를 울려버리자 울린다는 건 물론 슬픈 눈물이 아닌 형제와 사랑으로 가슴을 터뜨리는 뜨거운 눈물이겠죠. 이찬원은 이번엔 무대보다 더 진한 하모니를 만들어야 하며 자신이 직접 디렉팅에 나섰고 영탁은 본인의 콘서트에서만 쓰는 특별 제작 사운드 카드 한 박스를 들고 와 병실이 작아도 녹음실로 만들어주자고 제안했습니다. 장민호는 한복까지 챙겨 의상은 내가 책임지게 했고 정동원은 직접 그린 일러스트 카드 30장을 준비했습니다. 이찬원은 떡국도 있어야죠 라며 새벽 시장에서 막 썰어온 사고를 양손에 들고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삼엄한 경비 속 병동에는 들키지 않기 위한 첩보 영화급 작전이 펼쳐집니다. CCTV 사각지대 확인 간호사실 협조 엘리베이터 점검 그리고 무엇보다 절대 들키지 말아야 할 향내 나는 떡국 국물 포장까지 팬들은 몰랐겠지만 이날 새벽 병원 로비를 지나던 몇몇 환자들은 대체 이 생방송급 음향은 뭐지라며 귀를 쫑긋 세웠다니까요. 자정이 갓 넘어간 0시 17분 병실. 문이 조심스레 열리고 불이 꺼진 방 안을 촛불 세계가 밝혔습니다. 희재야 나는 멜로디가 작고 낮은 속삭임으로 시작되더니 어느새 6파트 화음으로 커지며 병실 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김희재는 상황 파악도 하기 전 눈가부터 울컥했죠. 촛불을 든 손이 떨릴 정도로 감정이 북받친 그른 동원이야 나는 말만 뱉고 주저앉아 버렸습니다. 그 순간 이찬원이 가장 먼저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이러려고 노래한 거잖아. 너 올리는 거 그리고 병실 안은 휴대폰 카메라 불빛이 아니 무대 스포트라이트보다 더 따뜻한 눈빛이 가득했습니다. 이 한 장면이 담긴 3분 14초짜리 비공개 동영상은 불과 2시간 뒤 탑 6 단톡방에 공유되었고 그중 23초짜리 짧은 클립이 보호자 동의를 거쳐 SNS에 올라오는 순간 새벽 3시 샵사인 희재야 놀라지마 샵사인 탑 6 포레버 해시태그가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찍어버렸습니다. 기적 같다고요? 아닙니다. 이건 우정과 음악이 합작한 계산된 기적. 그러니까 노력으로 완성한 감동이었죠. 그 밤에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팬들 사이에서는 탑 6 비밀 연습설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멤버들이 스케줄을 숨기고 밤마다 어디선가 만나 미공개 하모니를 연습했다더라. 아예 미니 앨범을 준비해 김희재의 왕꽃 파티에서 공개한다더라. 심지어 병실벽에 흘린 눈물을 모아 기념. 네일아트 재료로 쓴다는 귀여운 루머까지. 사실 확인 결과 미니 앨범은 아직 기획 단계지만
새로운 겨울 캐럴 트로트 프로젝트가 물밑에서 굴러가고 있다는 건 분명하다고 합니다. 이찬원이 직접 작사에 도전했고 영탁이 멜로디 라인을 완성했다나요? 제목 후보가 눈꽃 편지라는데 지금 비밀로 해야 할 걸 실수로 말했다면 여러분이 놀라시는 걸 보는 재미로 남겨둔 작은 스포일러라 생각해주세요. 이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우리를 놀라게 한 또 하나의 소식이 날아들었습니다. KBS의 주말극 현재는 아름다워 캐스팅 라인업이 완성됐다는 발표죠. 연애와 결혼의 무게를 저울질하는 삼형제의 혼인 성사 프로젝트라는 설정 여기까지만 들어도 트로트형 가족 예능과 묘하게 시너지가 느껴지지 않나요? 맏형 역을 맡은 오민석은 이 시대 가장 현실적인 치과의사 캐릭터로 과잉진료 대신 진심을 처방한다는 나이 선수보다 더 따뜻한 직업 윤리를 자랑한다고 하고 윤시호는 어쩌다 잘나가는 변호사 둘째 이현재를 통해 인간적인 허당미와 날카로운 논리를 오가며 주말 안방의 심박수를 조절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여기에 배다빈 신동미 최연비 같은 매력 넘치는 배우들이 더해져 주말밤 온 가족을 TV 앞으로 불러 모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작진 말로는 결혼이 선택이 된 시대 가족이라는 퍼즐을 어떻게 맞출 것인가에 대한 현실담을 했는데 어쩐지 탑 6가 보여준 가족의 코드와 묘하게 맞물리는 것 같지 않나요? 피보다 진한 노래로 묶인 트로트 형제들과 피보다 진한 선택으로 묶이는 드라마 삼형제 2025년이 우리에게 던지는 공통화두가 사랑의 형태라는 생각이 절로 듭니다. 다시 병실 이야기로 돌아오면 깜짝 송년회는 단순히 케이크 자르고 사진 찍고 끝난 이벤트가 아니었습니다. 이찬원은 직접 기타를 꺼내들고 신곡 미리 듣기를 선보였고 영탁은 탬버린 대신 링 피트서클을 들고 와 재활 겸 스트레칭하자며 병실 복도를 런웨이로 만들었습니다. 장민호가 손에 쥔 작은 휴대용 스피커에선 크리스마스 캐롤 대신 즉석 리믹스한 둥지 비트가 흘러나왔고 김희재는 아직 완치 전임에도 침대 난간을 붙잡고 조금씩 박자를 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정동원이 울먹이며 형 이렇게 빨리 일어서면 의사 선생님이 화낼지도 몰라요 라고 외쳤고 이찬원은 주머니에서 예능 금지어라고 쓰인 딱지를 꺼내 김희재 이마에 슬쩍 붙였습니다. 웃음과 눈물이 뒤섞인 이 광경 한 인플루언서가 1초마다 하드디스크 용량이 사랑으로 채워지는 느낌이라 표현했는데 과장이라 생각했다면 그건 이 현장을 보지 못했기 때문일 거예요. 그렇게 다섯 형제가 병실을 나선 새벽 1시 40분 복도를 메운 것은 조용한 기도였습니다. 영탁은 우리가 준 힘보다 내가 버텨낸 시간이 더 위대하다고 속삭였고 이찬원은 병실 문 앞에 작은 메모를 붙였습니다. 희재야 별은 혼자 빛나지 않는다. 하늘이 있어야 하고 밤이 있어야 하고 바라봐줄 누군가가 있어야 해. 그러니 우리 다시 무대에서 빛나자. 이 메모는 간호사 손을 거쳐 김희재에게 전달됐고 며칠 뒤 SNS DM으로 팬들에게도 비공개로 공유되었다고 합니다. 메모 속 필체 떨린 듯 비툴빼뚤했지만 오히려 그래서 더 울림이 컸다나요. 날이 밝자 방송국 관계자들은 탑 6병 문안 대작전 후폭풍으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병원 측에서는 환자에게 긍정적 자극이 되었고 감염 예방 수칙도 철저히 지켰다라며 공식 감사 인사를 보냈고 팬카페에는 순식간에 희재 응원 릴레이 공지가 줄을 이었습니다. 트위터에서는 샵사인 희재 키킬링 챌린지가 열렸는데 규칙은 간단합니다.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이찬원 혹은 탑 6 노래 15초를 커버에 올리고 희재야 들리니 우리가 여기 있어. 나는 멘트를 덧붙이는 것 24시간 만에 8,000개가 넘는 영상이 업로드됐고 영어, 스페인어, 우크라이나어 자막 버전이 돌아다니며 글로벌 이벤트로 번졌습니다. 일부 해외 매체는 케이트라트가 비스유 새로운 한류 대열에 합류하나라는 타이틀로 뉴스를 내보냈죠. 그 안에서 흘러나온 이찬원의 신곡 제목은 안 그래도 뜨거운 관심을 더 끌었고 각종 예측 플랫폼에서는 눈꽃 편지가 실시간 인기 검색어 3위를 차지했습니다. 혹시 모를 저작권 이슈보다 팬들의 상상력이 더 빠르게 달린 셈이죠. 그 사이 KBS 주말극 현재는 아름다워 촬영장에도 작은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한 스태프가 촬영 쉬는 시간 틈을 탓합 6병 문안 영상 보셨냐? 묻자 윤시영과 오민석이 한 목소리로 눈물 빼고 왔죠라며 웃었다고 합니다. 현장에서는 즉석 제안으로 촬영 종료 뒤 합창 챌린지가 벌어졌고 출연진 전원이 이찬원의 히로를 떼창하며 클랩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발빠른 언론은 이를 두고 방구석 콘서트 시대 드라마 촬영장이 뮤직비디오 세트장으로 변신했다라는 헤드라인을 달았죠. 드라마와 트로트 어쩌면 두 갈래로 뻗어있는 듯한 한국 대중문화가 이렇게 한 점으로 이어지는 데는 결국 사람 냄새라는 공통분모가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사건이었습니다. 일주일이 흐른 뒤 김희재는
담당 의사로부터 가벼운 산책과 발성 연습은 무리 없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첫 산책 코스로 택한 곳은 병원 옥상 화단. 그곳엔 탑 6 멤버들이 부탁해 깔아 둔 작은 무대 매트가 있었고 스탠드 마이크 한 대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그날의 하늘은 이례적으로 맑았고 미세먼지는 어느새 도망갔습니다. 김희재가 조심스레 마이크를 잡고 떨리는 목소리로 사랑의 콜센터, 당시 불렀던 천년의 사랑 후렴을 흥얼거렸죠. 바람이 높이 실은 저음이 건물벽에 부딪혀 울려나가자 바로 아래층 재활병동 창문이 열리고 환자들과 간호사들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작은 옥상 콘서트는 그렇게 즉석에서 관객을 모았고 병원 측은 정관 방송을 통해 지금 옥상에서 들리는 노래는 공식 허가를 받은 힐링 음원이라며 병실 스피커로 볼륨을 살짝 높였습니다. 한 환자는 퇴원 날짜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음 곡을 기다리게 된다는 말을 남겼고 그 말이 기사화되면서 의료음악 테라피 키워드가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습니다. 탑 6 멤버들은 병실 침대마다 놓인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실시간 라이브로 지켜봤습니다. 이찬원은 자신의 채널 커뮤니티에 희재의 목소리가 병원벽을 넘어 세상으로 나가는 중이라며 심장 이모티콘을 올렸고 단 20분 만에 좋아요 10만 개가 찍혔죠. 새로운 시대에 버스킹 아니 새로운 시대의 치유의식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노래 한 소절이 주사기보다 깊이 처방전보다 빠르게 마음을 데우는 경험. 이 순간 우리는 모두 콘서트 홀 없는 오케스트라의 관객이 되는 셈이었습니다. 이렇게 한 해가 넘어가고 어느덧 음악방송 컴백 뒤텐 팬들은 탑 6 완전체 무대가 2025년에도 가능할까 하는 설렘과 기대를 품고 있습니다. 김희재 측 매니지먼트는 건강 상태를 꼼꼼히 모니터링 중이며 무대 복귀 시점은 의료진과 충분히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이찬원은 라디오 인터뷰에서 진짜로 우리 탑 6과 다시 서게 될 그날 한치의 소홀함도 없는 무대로 인사드릴 겁니다. 그게 3분짜리든 30분짜리든 중요한 건 함께라는 단어절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영탁은 새해 계획을 묻는 질문에 새로운 음악도 준비 중이지만 무엇보다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무대를 지키는 게 1순위라고 답했는데 이 대답이 고탑 6전원의 결심이라는 걸 팬들은 이미 눈치챘겠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 팀의 우정이 한 가수의 회복과 한 드라마의 촬영 현장을 넘어 팬들과 의료진 그리고 대중문화 전체를 가로지르며 만들어낸 거대한 울림을 함께 느꼈습니다. 스포트라이트가 없는 병실에서도 노래는 빛을 만들 수 있고 연말의 짙은 그늘을 걷어낼 수 있다는 사실, 감동을 가슴에 품고 새해 첫날 새벽 여러분이 켤 작은 스탠드 조명 아래에서도 이찬원과 탑 6과 선사한 음계가 잔잔히 흐르길 바라며 오늘의 핫하고도 따뜻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덤이 아니라 이 모든 스토리의 다음 챕터를 여는 열쇠니까요. 그럼 저는 다음 방송에서 더 눈부신 사랑, 더 짜릿한 목소리로 돌아올게요. 6남자가 완성할 반짝이는 내일을 함께 기다리며 오늘도 트롯처럼 심장은 두근두근